경마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경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경마 놀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대건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 4월인데 5월이면 여름 될 것 같아요. 좋죠 뭐. 따뜻하게 낫습니다. 추운 것보다. 이 방송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방송이고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제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취재한 내용만을 가지고 찍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방송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일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즐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인기마와 복병마의 구분이 확연해지실 것이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는 뭐 그냥저냥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적중 내역 살짝 보면 뭐 요렇게 했죠. 뭐 그냥 꾸준한 적중은 나와주는데 성에는 안 차는 일요일 날은 뭐 승부경주 2개를 잡긴 했지만 후반부에 더버가를 좀 놓치면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의외로 삼복배당이 좋았어요. 이런 것들 30배, 30배, 이건 60배. 꽤 괜찮았죠. 뭐 중배당도 잡고 삼복, 뭐 이거 12배밖에 안 됐네요. 삼복도 36배. 괜찮았죠. 이건 뭐 전승직 싹트했는데 20배, 34배. 삼복도 34배. 이 삼복 잡은 것만 해도 뭐 30배짜리가 5개, 6개 되네요. 뭐, 메인이나 준메인, 승부용주로 좀 적중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기분이 좋은데, 뭔가 찝찝한, 이번 주에는 그 찝찝함을 달랠 수 있는 경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내용은 이렇고요. 이번 주에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이게 왜 나오는 거야?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자, 1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골든 매치. 네, 자, 먼저 1경기가 되겠고요. 뭐 눈에 보이는 마필 몇 마리 있죠. 일단은 뭐 골든 매치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허블 코리아도 팔리고, 이게 아마 최저 배당이 될 것 같고요. 10마인 4번만 나스카 불챙기. 4번, 5번, 6번이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 다 앞말인데 골든 매치가 순말, 뜻대로가 순말입니다. 제가 이런 거 가끔 말씀드리죠. 앞말과 순말이 싸웠을 때 뭐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자와 여자의 성별 구분을 한다면 저는 순말이 조금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앞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인기권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마피들이 그래서 순말들이 조금은 더 자꾸 관심이 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재미를 본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죠. 인기만 이렇게 3마리인데 얘는 데뷔전이잖아요. 나스카 불챙기가. 근데 이게 주행검사에서 아주 좋았느냐 이렇게 잡혔는데 별건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별건 없는데 왜 이렇게 인기만으로 잡히느냐. 인기 1, 2위, 5번만 골든 매치가 6번 퍼플 코리아를 못 믿는 거죠. 만약에 이 5번과 6번의 능력이 좀 눈에 띌 정도로 대단했다. 그러면은 나스카 불청객은 사실 이렇게 인기마로 잡힐 만한 주행검사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0월 달에 첫 주행검사에 합격을 하는데 그때 기록이 나쁘지 않았어요. 중위권 예상 가담을 하고 채찍을 동반하니까 올라와요. 여러 건 아니어도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3월 19일 날 경주 이제 데뷔를 못했죠. 10월달 이후에 질병도 좀 약간 있었고 개인차도 느리지 않았죠. 선행도 가능해 보였었고 약간의 경합성에 무뎌지는데 추진이 없는 걸 보면 약간은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 골든 매치나 6번 퍼플 코리아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스카
그래서 4번이 팔리는 거다. 아니, 물론 이제 뛰어봐야겠죠. 또 가능성 어느 정도 잠재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못 뛸 건 없습니다. 왜? 5번과 6번이 별게 없으니까. 왜 별게 없느냐? 뭐 볼든 매치 같은 경우에는 첫 데뷔전을 11월 달에 뛰어요. 이때 보면은 망사농감하고 반가지 큰 고리조가를 하는데 당시에도 인기만 했었죠. 작전은 선행이었었는데 당시에 최고 골드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동말의 탄력이 밀렸다. 그러면서 떨어졌다. 이게 데뷔전이었던 영향도 있지만 다른 말이 넘어가니까 못 뛰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재결에서. 그러고 3월 7일 날 당연히 뭐 안 팔리죠. 그때보다는. 뭐 조재료 기수에서 조한별 기수로 바뀌었고 기수도 교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아직 성장을 덜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의외로 빠른 모습으로 선행을 주도하면서 탄력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한번 이 과거를 유추해 봅시다. 11월 달에 뛰었을 때는 다른 마필이 넘어서니까는 무뎌졌다. 근데 이번에는 어땠죠? 선행을 나가고 결승선 앞에서 플라잉 아너가 넘어섰죠. 그리고 나서는 버티면서 2착입니다. 근데 이 플라잉 아너가 넘어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었죠. 3, 4코너가 아니라 결승선 전방에서 뛰다 보니까 얘가 무뎌져도 버틸 수 있는 걸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마필을 봤을 때 선행마가 있느냐? 네, 선행마 있죠. 6번은 퍼플 코리아입니다. 얘가 골든 매치가 선행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 골든 매치를 압박을 해서 넘어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퍼플 코리아가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퍼플 코리아가 선행을 간다면 골든 매치는 아예 사라질 수 있고 아예 입상권 도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한별 기수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강력하게 추구하겠죠. 또 안쪽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경합성으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퍼플 코리아는 골든 매치를 넘어서야 되는 거고 골든 매치를 넘어서지 못하면 퍼플 코리아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5번, 6번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림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배당판에서는 최저 배당으로 팔리긴 하겠지만 이 최저 배당이 지켜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대안으로 팔리는 겁니다. 따라가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자, 결과적으로 보면 5번, 6번으로 끝이 난다? 이건 조금 만만치 않아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두 마필 다 선행에 가깝고 어느 한 마필은 선행을 갔다가 넘어서면 좀 덜 뛰고 퍼플 코리아도 이 2월 7일에 3착을 할 때 보면 경합을 하고 좀 무뎌지는 거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3월 22일 날 인기마로 팔리고 선유권 가담하고 먼저 치고 나왔는데도 탄력이 무뎌지면서 3착이에요. 그럼 얘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마방에서는 야, 효정이보다는 동화가 더 나아. 그래서 기술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죠. 데뷔전 때 타보기도 했었고. 밀어주는 바다의 힘은 동화가 더 낫다고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과연 성장하고 있는 이 어린 마피들의 전개의 조건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팔리는 거고요. 인기마 중에서는 이렇게 5번, 6번은 의외로 불안한 감이 있다. 근데 6번은 기수가 좀 안정감이 생겼으니까 5번보다는 6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검증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4번, 6번, 5번, 4번, 5번, 6번 중에서는 4번, 6번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인기권 중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깰 수 있는 마필이 누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번과 9번. 자, 7번만 나인스피어는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죠. 이 2월 15일 경주에서 바깥 기댐으로 주의를 많이 받았었고 4월 5일 날도 아주 개차반같이 타면서 상꼴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작년 9월 달 때 모습을 보면 선행이 가능했었죠. 선두권 가담을 하면서 좀 버티는 출발 자세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출발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의외로 체력 안배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발주가 느려졌고 2월 15일 날은 발주가 다시 빨라지면서 계속 외곽으로 기댔습니다. 자, 그래서 마방에서는 감량 기술을 이용했고요. 어차피 선두권 싸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5번이나 6번이 나가면 7번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타지는 않을 겁니다. 안쪽에 집어넣겠죠. 바깥 계담도 있으니까. 지금 조교 때 모습을 보면 모래 받는 것도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안쪽에 들어왔을 때 외곽에서 막아주는 마필들만 있다면 감량이 있잖아요.
의외로 근성 있는 마필입니다. 나인스피어 주의할 필요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9번이죠. 이 친구는 주행검사 때 상당한 여유를 보였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이 좋아서 실전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놨었죠. 하지만 실전의 모습은 완전 개차반이었다. 전혀 제정신이 아니었죠. 세상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뛰어오고 경합하지 않았을 때는 좀 뛰었지만 실질적으로 실전에 나가다 봤더니 선행을 노리다 경합하다 보니까 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때가 2월이죠. 2월 28일. 그 경주 이후에 절제부심했고, 이번에는 서인석 조교사가 직접 조교했습니다. 보통 이제 33조는 어떤 패턴이죠. 말이 좀 나아지고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때 서인석 조교사는 이 말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직접 조교를 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인석 조교사가 조교했을 때 입성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대로가 지금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데뷔전 때는 좀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실전을 또 경험했다는 부분, 또 선두권이 결정력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이번 경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데뷔전 때 모습 보면 막건 못 사지만, 자, 그래서 이번 경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공격적으로 9번을 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4번 있겠죠. 그리고 뭐 5번, 6번, 7번이 있겠지만 9번의 컨디션을 현장에서 좀 한번 확인해 보고 배당을 노리고 9번을 놓고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마 2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경마 2경주가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압도적이네요, 거의. 예, 저도 아마 3번을 놓고 할 생각인데, 저도 3번을 좀 충마로 인정하고 싶다. 12월 13일 날 데뷔전 때 빠르지 못했죠. 잘 못 따라갔지만 탄력은 좋았던. 그리고 2월 8일 날 초반 늦발했어요. 외곽을 빼서 밀면 탄력이 없지 않았는데 탁월하진 않았죠. 그래서 요배통이 좀 있었는데 당시에 당시에 재결 리포터를 보면 원래는 선유권 작전이었었는데 출발대에서 말이 요동하면서 출발에 좋지 못했고 4코너에서는 앞서가던 비트 코드가 바깥으로 기대면서 이 말을 밀어내서 전개가 꼬였었다. 그 여파로 직선에서 탄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연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2월달 이후에 아예 주기를 길게 가져왔습니다. 컨디션 조율을 했고 그만큼의 성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기 때 모습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추천 경주인데 3번을 놓고 할 생각인데 다 애매하죠. 사실 뭐 6번, 7번 다. 이 7번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렇게 또 잡히잖아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제주 프린세스를 2차를 할 때 한번 추천했던 경주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주 프린세스를 왜 봤냐면 선행이었죠. 워낙에 다른 마필들이 능력이 없고 결정력이 없는 마필들이라서 제주 프린세스가 좀 선행 가서 좀 걸어가더라도 버틸 수 있겠다라고 배당마로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입상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인기합니다. 인기 3위, 인기 3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이거 안 된다. 제가 수도 없이 2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선행 가도 안 됩니다. 선행 가도 지구력이 없어서 페이스 안배가 절대 되지도 않아요. 뭐 이번에도 선행을 추구해 보겠죠. 하지만 선행을 추구한다고 버티나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자꾸 이게 예전에 한번 입상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는데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건 뭐 제가 처음으로 제주 프린세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른 마필들 중에서 한 방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3번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변수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주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의 첫 번째 관심을 가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3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 이거 설명할 게 없죠, 별로. 무슨 말이냐면 1400에 말 8마리 뛰어요. 근데 어떤 마필들이죠? 예, 한심한 마필들이죠.
지금 배당판에서는 이렇게 잡히고 있죠. 인기 1위. 인기 1위. 거의 비쌀 거예요. 배당판에 현장 가면 이게 더 팔릴 것 같긴 한데. 루지나 MJ배트가 앞으로의 이 마피들의 그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아예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루지나 MJ배트가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마 루지는 8월달 경주 이후에 능력 부진 당하죠. 그리고 2개월 정지를 당하고 출전 부진 계속 출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난 3월 2일 날 나왔고요. 당시에도 인기 9위였고. MJ배트는 또 어떻죠? 느리죠. 느리고 밋밋하게 올라오는데 뭐 지난번 경주 때는 뭐 사연도 있었죠. 사코너에서 뭐 스피드 레전드로 인해서 밖으로 밀리면서 좀 고전을 했었는데 이 경주에 또 관절염도 있었어요. 근데 관절염 1위 있었는데 다리가 성하지 않은 마필이고 올라오는 걸음도 좋지 않다. 그런데 이 마필이 대길입니다. 최저배당이죠. 근데 말을 아무 말에 뛰는데 다른 말들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이 나도 사실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3번마 루지와 5번마 MJ배트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편성이 만들어준 인기 1위죠. 최저배당. 그럼 부러져도 할 말은 없는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보여준 걸음이 있는 마필들이 있으면 얘들 불안하니까 이거 놓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나마 한 마리 말씀드리자면 7번마 BK준인데 선행이잖아요.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는. 근데 3번마 루지와 5번마 MJ배트가 다 느리죠. 그냥 선행 나가서 BK준이 혼자 열심히 뛰다가 버티면 끝인 거예요. 루지는 못 올라가고 MJ배트도 늦바통 걸리고. 이 부진마 경주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고를 한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는 경쟁력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 경주는 사실 뭐 하나 믿음감이 가는 경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참고만 하시고 뭐 어떻게 뛸지는 모르겠습니다. 3번, 5번이 선전을 코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는 7번마의 선행 버티기. 정호주기수가 이런 거 참고히 잘하잖아요. 그걸 노리는 게 내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경우는 가급적인 배팅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썰고 먼저 4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도 뭐 배당이 털릴 열이 상당히 높죠. 검은숲, 마스터 플랜, 티켓까지 팔리네요. 네, 이렇게 세 마리. 한번 봅시다. 1번, 3번, 9번. 자, 이 친구들이 대단한가요? 네,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태기상킹은 조금 자꾸 추입이 되니까 보여주는 걸음이 있어서 1월 17일 날 2차, 지난 3월 22일 날 2차. 근데 이 경주를 다 보면 이 두 개의 경주가 전부 다 편성이 약했죠. 이번에도 편성이 약하긴 한데 올라와야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추임마들은 타이밍 잘못 잡으면 애매할 수 있고요. 검은속은 또 어때요? 이마필이 계속 지금 모습을 보면 계속 선행을 가죠. 선행을 비슷하게 갑니다. 막 경합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1월 3일 날 발주는 밋밋했지만 밀어서 선행 가서 2착으로 승급을 합니다. 그 당시의 경주가 보면 유일한 순말이었죠. 얘가 다 앞말인데 혼자만 순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약했다는 거예요. 뭐 거세마다 한 마리 있었지만 청룡기온이라고 걔는 뭐 어차피 잘 못 뛰었으니까 유일한 순말이 2착을 하면서 입상을 해서 성공을 했고 2월 14일 날 3착을 할 때 보면 선입권 가담하면서 외곽에서 버티죠. 뒷당시에 14초 0. 또 역시나 무대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도 마찬가지죠. 인기 1위였는데 선행 가지만 무대였죠. 직선에서 14초 4.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검은숲이라는 마필이 원래부터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닌데 편성이 약하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죠. 또 깨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마스터 플랜은 또 어때요? 얘가 지금 자꾸 이렇게 배당이라는 게 지난번에 입상했다고 그냥 막 인기마로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얘도 약간 극과죠.
항상 이 마스터 플랜은 예전부터 취재를 할 때마다 대단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말이 긴장을 자꾸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주에만 나가면 연말일 때문에 그 신경 쓰는 거, 그리고 경주 발주기장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긴장을 하고 뛰다 보니까 경주를 제대로 풀어나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입상을 하거나 성적을 냈을 때 우승이 한 번도 없잖아요. 2착 2번 할 때랑 3착 2번 할 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외곽에서 혼자 뛰다가 뭐 이러다가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시종일관 외곽에서 밀려 뛰었죠. 전기가 상당히 많이 꼬였음에도 밀렸다가 졌는데 의외로 또 결승선 앞에서는 또 뛰어요. 그게 옆에 말이 없으면 그렇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라피들 1번, 3번, 9번이 전부 다 좋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말이 아닌데 배당파는 얘네들이 성적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뛰겠지. 예. 이런 경주가 대형 사고가 터지죠, 항상. 저는 1번, 3번, 9번을 다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인기마고 전개적인 이점이 있으니까 뭐 안구는 가겠지만 글쎄요. 예. 7번 마 붉은 폭풍. 제가 보는 마필은 이 세 마리입니다. 전혀 엉뚱하죠. 예.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얘는. 얘는 좀 잡혔고, 얘도 좀 잡혔고. 붉은 폭풍은 아무것도 없죠. 얘도 뭐 결정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왜? 안쪽으로 쳐 기대죠. 직선 구간에서 계속 펜스로 기대다 보니까 결정력이 안 나와죠. 그러니까 얘는 정말 잘 풀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말려 타는 거 보면 조재료 기수가 이 결승선 전방에서 자꾸 외곽으로 빼죠. 안쪽으로 기대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잘 풀리면 의외로 가끔가다 한 번씩 와주니까 26번을 뛰면서 한 번 우승밖에 없어요. 세 번의 입상, 세 번의 순위권. 뭐 아주 못뛴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주 편성 자체가 대단한 말이 않아도 올 수 있다. 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학산소드는 코지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 기승 안 하고 뭐 원래는 문세영 기수는 기승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마사의 방송에서 녹화해서 찍었는데 조교사에서 뵙겠다고. 근데 마사에서 그렇게 쉽게 안 내주죠. 뭔가 이슈를 만들고 태종이 형처럼 은퇴 경기를 멋있게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걸 좀 퍼포먼스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아니, 마지막에서 그냥 하는 건가? 자기 이제 조교사로 이제 무서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을 타라고 하니 코리안 더비까지 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 안 타고요. 코지 기수로 바뀌었는데 말이 약간 좀 오락가락하죠. 뭔가 이렇게 착지가 안 좋으면 좀 안 뛰려고 하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지만은 더 없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난 3월 1일 날 경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 저주했다 그냥 말이 안 쪘다. 지난 4월 5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근데 기본기로만 놓고 본다면 학산소드가 여기서는 가장 낫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농땡이죠. 안 뛰려는 기질. 근데 코지 기수가 또 의외로 이런 마필 잘 탑니다. 그래서 또 문세영 기수가 조교했다는 내용, 그리고 코지 기수로 교체했다는 내용까지 있어서, 뭐, 지난번에 거의 꼴찌했지만, 저는 이 박상소드는 무시할 수 없다. 그 7번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백기가 있었고, 공백기 이후에 별다른 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끝걸음이 계속 보였던 마필입니다. 또 이거 데뷔할 때도 제가 맞춰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승했었죠? 이게 곰배등이라고 해서 허리가 좀 굽어있는 말인데, 의외로 끝걸음이 있어서 인기권의 마필들 1번 태기상 킹, 뭐 3번 검은수, 9번 마스터 플랜이 그렇게 대단한 마필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이번 경주는 제가 재밌게 보는 마필 순서로 써드릴게요. 세 마리 마필 8번, 11번, 7번도 의외의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 4경주 공격적으로 한번 배당 마필들을 노리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렇게 해서 뭐 인기만 엮어도 되잖아요, 사실. 그죠? 1번, 3번, 9번. 이렇게 한번 잘 엮으셔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우리는 배당을 좋아하니까.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충분히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서울경마 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신경주. 추천이고요. 이렇게
잡히네요. 예, 로드 트위트, 서브미션. 자, 이 맞고는 깨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동반은 입상은 어려울 것이다. 로드 트위트가 좀 유리한 건 맞죠? 예,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선행 가니까 좀 유리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깨질 수 있는데 추세 내용은 좋습니다. 로드 트위트의 조교사는 말은 더 좋았다, 괜찮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끝이 날까? 저는 다른 말을 축마로, 축이 따로 있죠. 그리고 이마필이 또 이상한 인기만 말고 다른 말이랑 들어오면은 이건 상당한 고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기 1, 2위 축마로 놓지 않고 하면 다 도는 됩니다. 제대로 한번 꽂아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설금마 5경주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금마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설금마 6경주입니다. 이렇게 팔리나요? 네, 이렇게가 아마 초점이 날 것 같아요. 얘도 대안으로 팔리고 얘도 대안으로 팔리고 6번, 7번 이렇게 끝나기는 어렵죠.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최고 골드는 지금 연속 입상이잖아요. 6전을 치면서 한 번에 우승과 3번의 입상. 그러니까 4번을 들어온 건데 잘 뛰었죠. 야, 그럼 인정하면 되잖아. 네,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골드는 전개적으로는 괜찮아요.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권에 붙여놔서 버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를 자세히 보면 단 한 번도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죠. 그나마 우승할 때는 상대마들이 좀 별거 없었고 3월 2일 경주에서는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행 나가서 버티지만 끝걸음에서 잡혔고요. 3월 28일 날 또 안쪽에서 밀어서 선행 비슷하게 타고 무뎌지는 와중에 버텼습니다. 후반 기록을 보면 거의 다 13초 9초 14초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지금 끝걸음이 무뎌졌었는데 정말 김효정 기수가 최선을 다해서 버티면서 성적을 낸 거죠. 이거 김효정 기수를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피들은 조만간에 깨집니다. 지금 이렇게 인기 1위로 잡혔잖아요. 네,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 친구가 그나마 선행이라면 괜찮지만 팡팡대로나 천공에서 하면 좀 빠르잖아요. 팡팡대로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피들이고 그리고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할 때의 모습도 보면은 끝걸음이 너무 안 좋죠. 또 예시도 안 좋아요, 얘는. 그리고 첫 데뷔전 때 8월 달이었었는데, 팡팡대로가. 그때 결승선 전방의 그림자, 구조물의 그림자를 보고 놀래서 자세가 흐트러지는 모습도 보였었죠. 그러니까 겁이 많은 마필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고요. 12월 14일 날 2차를 할 때에도 그때 당시에 애순이가 선행을 가면서 선행권 따라갔었는데 거의 잡혔는데 억지로 버티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2월 7일 날 선행 들었지만 안쪽에 묻어지면서 선행도 못 가고 묻어졌고요. 그러니까 팡팡대로는 이렇게 잡혔지만 사실 이렇게 능력이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천공에서 그나마 좀 나은데 천공에서는 보면 24년도에 말이 데뷔를 합니다. 꽤 오래됐죠. 2세 때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뛰고 있는 건데 나이가 지금 4세밖에 안 됐잖아요. 언뜻 보면은 야, 앞으로 창창한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3년입니다. 3년. 거의 2년 반이죠. 2년 반이라고 할게요. 2년 반 동안 7번 뛰었습니다. 거의 휴양을 자초했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많이 무겁고 다리가 약하고 이러니까 체중이 계속 지금 늘었다 붙였다 하니까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이 7전 동안에 한 번에 우승을 하고 3착을 한 번 합니다. 대단한 말도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마피를 왜 추천했냐면 당시에 취재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천공의 섬이 데뷔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휴양을 하고 나서 가장 절정의 상태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제가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천공의 섬이 휴양 갔다 와서 많이 좋아졌구나. 여전히 3차를 하더라고요.
전개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 같이 뛰었던 문학 파이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실 문학 파이터도 선입권 가담에서 결정력이 없기로 상당히 유명했단 말이죠. 어떠한 전개를 해도 직선에서 걸어갔었는데 지난번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굉장히 탄력적이었었죠. 끝걸음이 좀 남는다? 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 블루레인, 천공회사 3차, 선글라스가 쥐어짜고 4차. 그러니까 천공의 섬도 문학 파이터에게 졌기 때문에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주기 돌아갔다가 이렇게 팔린다? 굉장히 불안하죠. 최고 골드는 인기 1위라 하더라도 불안하고, 천공의 섬은 지난번에 상태가 나아졌다고 했어도 전개가 꼬이면 좀 불안한데, 두 마필 다 선행형이잖아, 더더군다나. 얘도 선행이고요. 그럼 이 세 마필의 경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이경주는 분명히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딱 두 마리예요. 8번마 아이앵고와 9번마 안양의 안양 빛의 속도. 얘는 능력이 있죠, 안양 빛의 속도는. 사실 뭐 대상경주 오너스컵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안 좋아지면서 휴양을 했지만 이 데뷔 당시부터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끌었던 마필이죠. 싹수 있다고. 좋은 모습도 보였었고요. 지금 조교 때 모습을 보면 뭐 골평골절로 인해서 뭐 수술도 하고 뭐 사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기본기는 어디 안 간다고. 또 단거리잖아요, 1200.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조교 때 문제가 있다면 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8번마 아이앵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추천을 거의 안 해드리는데 지난 2월 8일 경주 때 의외로 이제 끝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나 보다 했어요. 좀 나아졌구나. 3월 7일 날 이게 안말 경주였었는데 꾸준하게 올라왔죠. 다만 이때 당시에는 세네 번째 위치하는 게 작전이었었는데 그 전개 자체가 조금 풀리지 못했어요. 당시에 또 비도 주로가 완전 개판 5분 전이었었죠. 그래서 주로의 영향 그리고 레이스도 상당히 빨랐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7착을 했는데 의외로 끝걸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아진 건 맞다. 선두권이 경합으로 무너진다면 이렇게 따라가는 마필들 8번이나 9번의 선전으로 이경주가 터질 여지가 있다. 저는 그래서 8번, 9번 좀 재밌게 보고요. 얘는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문학 파이터가 이전부터 잘 뛰어왔다면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전개를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풀고도 걸어갔단 말인데 지난번에 너무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새끼한테 무슨 뱀을 삶아 먹였나, 산상을 먹였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잘 뛰면 검증된 거겠죠. 이번에 한번 검증 무대가 될 것이다. 이번에 못 뛰면 진짜 어쩌다 한번 잘 뛴 거고, 이번에 잘 뛰면 말은 좀 변한 거고. 어쨌든 서울금화 6경주는요, 저는 8번과 9번, 이 두 마필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한번 노림수로 5번, 6번, 7번보다는 8번, 9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금화 7경주고요. 이것도 사고 터지죠. 오늘 다 그래요, 편성이. 이렇게 팔리잖아요. 여기까지 팔리고. 대표적으로 팔리는 마필 2번, 4번, 6번이죠. 이 세 마필의 공통점이 뭐죠? 선행형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라운 파이널은 단 한 번도 따라가서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없습니다. 선행이었죠, 다. 선행을 갔을 때 그나마 성적을 냈었어요. 근데 선행을 가서 여력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4번 과다채찍입니다. 과다채찍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과다채찍하면 벌금 내는 거 기술도 빤히 알아요. 그런데도 채찍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뎌지는데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 보여지는데 라운 파이널이 지난번에 이상으로 버틸 수 있는 거는 선행을 나가서 그냥 편하게 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편하게 타나요? 편하게 못 타죠. 특히나 이 태양의 전사 얘도 선행형이죠, 거의. 지난번에 이제 따라갔잖아요. 3월 2일 경주에서 외곽에서 밀었지만 선행 실패하고 따라갔는데 물론 경주 후에 골마경도 있었지만 재결 작전 자체가 그랬었어요. 선행마가 있으니까 옆에서 붙여서 전개하는 거였는데 부담 중량이 1.5kg 늘어나고 거리도 늘었던 것이 부담량 1.5kg 늘어난 것이 좀 주행하는 과정에서 발걸음이 무거운 걸 느꼈다라고 했어요.
재계 리포트 상으로. 근데 지금 56.5도 무겁다고 했는데 지금 몇 킬로입니까? 57.5kg예요. 선행 가나요? 못 가죠? 얘가 지금 어떻게든 밀고 나갈 거니까. 뭐 둘이 같이 붙여갖고 싸운다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건데. 근데 부담력까지 무한대 되나요? 근데 인기마예요. 이거 생각을 좀 하면 이 두 마리가 이렇게 쉽게 입상권으로 끝이 난다? 택도 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전개의 조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번, 4번의 막권이 쉽게 끝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는 마필이 전 6번 덧선불사조나 위즈 퍼펙트인데 지저분해. 좀 지우겠습니다. 1번과 6번인데 위즈 퍼펙트는 이게 우승을 할 때 보면 선행 나서고 이제 잡히는데 버티죠. 근데 12월 22일 날 데뷔전 때 보면은 선행 안 갔죠. 선행권에 차분하게 따라가고 의외로 탄력이 좋았었고요. 3월 15일 날 경주는 눈감이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곽로에 선행권 가담을 하는데 하이폴리가 이번에 눈감이 뺐죠. 이번에 눈감이 뺐고요. 하이폴리가 넘어가고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들리죠. 그러니까 모래 반응이 안 좋다는 거죠. 1번이니까 불안하긴 한데 이 눈감이를 뺐다는 건 뭐예요? 그 옆에 있는 마필들을 계속 가지고 가다가 옆에 있는 마필을 신경을 쓰니까 근데 이걸 뺐다는 건 뭐예요? 안 가려도 경쟁 심리가 느껴서 더 뛰네. 이래서 뺀 거예요. 뭐 선두권을 공략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모래 피해 타겠죠. 그리고 덧선불사조는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얘도 약간 선행형인데 지난번에 안말경주에 나와서 선행 나가고 끝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좀 주기가 좀 많이 길었었고 양털 뺨을 했죠. 그때 장구를 보면 양털 뺨을 했었는데 이거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하세월이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마필 상태가 마필 걸음 자체가 당시에 오착을 했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경주 이후에 3월달 이후에 골마겸이 있었죠. 구전염도 있고. 얘도 정상은 아니야, 다리가. 이런 마필은 생명력이 길지 않죠. 조금 됐을 때, 몸 좀 만들어지고 됐을 때 무조건 때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6번이 이번 경기에 좀 더 주목을 하는 마필들이고, 더 있어요, 사실. 5번이나 11번도 있는데, 이 두 마필도 복병으로는 충분하죠. 스턴크라운은 골평골절 나고 마방을 이적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물고 치는 게 워낙에 세다 보니까 폭주하죠. 지난번에 마방 이적하고 나서 거세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폭주하고 지승질제로 뛰는 애들은 거의 다 거세를 하는데 얘도 결국은 거세했습니다. 오히려 조개 때는 괜찮던데. 얘도 순발력이 있고 또 조개 때 모습이 좋으니까 무시는 못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마 거센 빅맨인데 얘는 정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정계를 여기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애가 얘예요, 사실. 포지션 잡기는 상당히 좋죠. 선출입이 능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답창과 제협이 있다 보니까 발굽 쪽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교가 좀 세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외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마피들은 외곽에서 무빙으로 붙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2번, 4번이 팔리긴 하지만 2번, 4번이 인기마긴 하지만 아예 이 마필들을 가지고 한번 고배당을 노려보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설경마 7경주 고배당을 노리고 인기 1, 2위인가요? 2번, 4번이? 6번도 좀 많이 팔리긴 하는데 어쨌든 2번, 4번은 조금 약하게 보고 1번, 6번, 5번, 6번, 11번 이런 마필들을 7경주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마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먼저 8경주고요. 이것도 뭐 오늘 다 그러네요. 픽처, 인기 1위죠. 매직 스트롱, 그리고 샤이닝 로드 2번, 4번, 10번. 얘가 인기 1위잖아요. 인기 1위로서 대단한가요? 이번 경주의 픽처가 가장 좋은 조건인 건 선행이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지난번에도 선행이 굉장히 편했고
그렇게 편하게 타니까 뛰기는 해요. 그럼 픽처를 선행을 가서 편하게 뛰게 냅둔다면 오겠지만, 편하게 뛰지 못하게 한다면은 불안불안하죠. 예. 그리고 얘는 예전부터 취재했을 때부터 선행보다는 참고 타니까 좀 더 낫더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얘도 미래가 좋은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인기 1위고 도전성은 있지만 좀 불안불안하다. 매직 스트롱이 좀 더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1200m로 줄였잖아요. 이게 거리를 줄여서 잘 뛴 건지, 이번엔 1600인데 이게 얘도 빠릅니다. 근데 의외로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10번마 샤이닝 로드도 얘도 제정신 아니죠. 정신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긴 한데 또 1600m의 최외곽이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조건은 안 좋지만 의외로 이 마필이 선위권에 가담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포지션 잡기가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마방 이적한 이후에 좀 더 띄워주는 겁니다. 뭐 인기마들의 선전도 기대가 되고 나름대로는 나쁘진 않지만 좀 애매한 게 있다. 마이티 프리는 모래를 못 맞죠. 근데 이것도 팔리는데 이거 불안불안합니다. 모래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도 괜찮지만 2번을 중심으로 세워서 한번 4번, 10번 뭐 이런 마필들 한 마리만 더 보자면 1번 2번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희경마 구경주, 이 경주는 제가 더바가 메인 승부로 가장 관심을, 토요경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주입니다. 반드시 적중해야 하는 경주. 요렇게 팔리잖아요. 9번, 10번. 이 둘 중에 한 마리는 지우겠습니다. 지운다는 표현보다는 좀 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뭐 안고 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마리는 약하게 보고 한 마리는 세게 보면서 이 경주를 최저마당을 부러뜨릴 수 있으니까 공격하면 가치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어떠한 마필을 좀 더 약하게 보는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만 구경주는요 더바가 메인이고요. 현장 예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마저 식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주도 좀 복잡하긴 한데 삼정 스파이더, 글로벌 체포 이렇게 끝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글로벌 챔프는 성적이 들쭉날쭉해도 못 뛴 걸음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뛰었고요. 그때 결정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전개적인 이점이 있으니까. 삼정 스파이더는 지난번에 졸전을 치렀잖아요. 인기 1위였었는데 거의 뭐 꼴찌하다시피 5차 했으면 꼴찌죠. 뭐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 재계 리포트를 보면 모래를 처음 맞아봤다. 모래 맞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선행을 가든가 선행과 마필 옆에 붙여놓고 모래를 최대한 피해 탔는데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니까 아예 많이 못 뛰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작전은 뭐겠어요? 선행이겠죠. 그럼 편성상 선행을 가든 선행을 가든 전개를 쉽게 풀 수 있느냐만 보면 되는데 뭐 딱 선행 가게 생겼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빠른 마필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건은 나쁘지 않죠. 얘가 선행 가고 얘가 추입하고 선위권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가장 깔끔하다. 근데 깔끔한데 말이 많죠, 생각보다. 뭐 1번 우광명, 5번 베트천하, 그리고 6번 벌교제치노, 뭐 7번 8번 레베랑스. 근데 레베랑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건 말이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여력이 없죠. 최근에 보면 레베랑스가 한 번도 여유가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술까지 바뀌고 정작 CC형은 글로벌 챔프 타고 이거 끝걸음이 거의 잡히잖아요. 그 레베랑스는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 지우겠고요. 1번, 5번, 6번을 좀 더 재밌게 봅니다. 요마필들도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있고 얘는 사실 주기가 길었는데 약간 파행 때문에 길었다고 해요. 그리고 충남 투표에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파행까지 겹쳐서 아예 쉬었는데 조교를 세게 안 하니까 너무 그냥 조교로 그냥
원래 그냥 대충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라서 기본기가 좋은 마필인데 그게 좀 찝찝하고요. 야, 베스트 1000원은 최근에 보면은 많이 짧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늦발했잖아요. 의외로 취입이 되더라고요. 마필은 많이 살아난 것 같고 전개적으로 이점이 있고 벌교 데스티노는 장기 요양이죠. 장기 요양인데 얘도 순발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주춤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순발력이 많이 좋아져서 저는 벌교 데스티노라는 마필이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예전에는 끈기가 없었지만 그런 것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 봉화지겸이 있었는데 봉화지겸이 뭐 경주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은 아니잖아요. 사실 덧나는 거지. 그래서 1번, 5번, 6번은 4번, 7번에 충분한 도전 세력이 될 수 있다. 뭐 인기마로 끝이 나도 좋고요. 배당이 나온다면 1번, 5번, 6번 이 세 마리를 배당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경마제 11경주고요. 제 마지막 끝장 승부가 되겠습니다. 추천경주고요. 부담 중량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58.5, 59 이렇게 인기마죠 다 얘네들이. 얘가 인기마일지 꼭 모르겠는데 얘는 인기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정기적인 조건이 있고 이 배트레이서가 지금 1등급에서도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잡히는데 전 불안 요소가 아주 없다고 보진 않아요. 노림수를 축으로 놓고 이번 경주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추천 경주고요. 현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정리하겠고요. 일요일 경마 역시 착실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